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교과서를 먼저 철저히 이해하라는 말을 듣고 청취자께서 교과서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공부 방법과 전반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희련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희련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이 교과서를 제대로 봐야 하는 이유와 또 공부 방법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교과서 하지만 교과서를 제대로 읽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간혹 수능 시험에서 수석이나 좋은 성적을 거둔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느냐 하면은 교과서 열심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신문 방송에서도 수능 고득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교과서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과서를 읽어도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교과서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교과서를 봤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과서는 참고서보다 내용이 빈약하고 설명이 간단하여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과서와 참고서, 부모님들이 옛날에 학창시절에 자습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와 참고서의 차이는 뭐냐면은 교과서는 너무 상세하게 기술하지도 않고 또 내용을 너무 축약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은 문장도 아닙니다. 적절한 어떤 중간 지점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처음 읽을 때 이해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적어놓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덧붙여집니다. 교과서는. 그래서 교과서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때 그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나 혹은 얻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참고서는 모든 내용을 너무나 상세하게 기술을 해서 사실 그 참고서 내용을 다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참고서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습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참고서 외에 다르게 응용한 문제가 나오면 또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상세한 것도 상세한 기술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간혹 보면은 각 과목별 요점 정리가 있는데 본인이 정리하지 않는 요점 정리는 거의 소용이 없다. 본인이 완전히 이해하고 본인 스스로 요약했을 때 요점 정리는 힘이 있는 것이지 남이 한 요점 정리는 오히려 역효과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문제의식, 상상력,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배양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어떻게 하느냐 이 예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교과서가 아무리 내신, 수능, 논술 이 모든 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는 이 바탕이라고 하지만 교과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데 먼저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펼치면 각 단원마다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단원의 길잡이가 있습니다. 단원의 길잡이는 이 등산으로 치면 정상으로 가는 각 지점에 2km 지점에는 쉼터가 있고 또 어디 가면 갈림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단원의 길잡이는 정상으로 가는 각 지점에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지를 안내해주는 안내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서 등산 안내판을 보면서 그날의 산행을 구상하기도 하죠. 이 지점에서 좀 쉬고 이 지점에서는 점심을 먹고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원의 길잡이를 읽으며 본문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원의 길잡이에는 이 단원에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라는 걸 적어놓고 있습니다. 뭘 배워야 된다, 여기서는 뭐를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교과서를
미리 읽어보고 예습을 해야 됩니다. 쭉 읽어보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문제 제기된 상태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내가 궁금했던 게 해소가 되는가 집중해서 듣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은 수업 중에 혹은 교무실에 내려가서 선생님에게 질문해야 이게 교과서가 제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하고 나면 다시 읽어보고 안 되면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반복할수록 교과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준다. 우리 수험생들이 또 학생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왜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냐 하면은 이런 예도 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등산 예를 들었는데 한때 등산붐이 일 때 제가 아는 분이 아침마다 이 운동화를 신고 동네 야산을 거의 뛰다시피 해서 오르내리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한 3년 하고 나니 아킬레스 건염인가 이것으로 3번인가 수술을 했는데 아무리 만만해 보이는 동네 야산이라도 등산은 등산에 맞는 보행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화를 신고 바른 보행법으로 산행을 해야 되지 그냥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서 뛰어내려오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또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지능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능 지수가 학업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어떤 실체형 성과 목적을 가진 이런 학생들은 지능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어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성장형은 노력에 의해서 지능도 향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육학자 중에는 연구를 이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지능이 학업 성취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은 지능은 학업 성취도에 고작 4%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는 요인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랬을 때 공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업 성취도는 무려 이 공부 방법이 차지하는 비용이 18%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접근한 이 공부 방법이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한 100 정도 되는 학생이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은 이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대체로 독특한 어떤 공부 방법이 있었다. 몇 가지를 예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책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읽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많은 방법 중에서 이 효율적인 독서는 이 제론의 여지 없이 우리가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도 어떤 지식 습득을 위해서도 탁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 방법은 우선 책을 읽기에 앞서 전체를 개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전후 맥락에 대한 예비 지식도 없이 바로 돌입하는 것보다는 목차나 제목, 소제목 등을 훑어보고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제목과 소제목 등을 의문형의 질문으로 만들어서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이야기했는 미리 읽어보고 어떤 의문형 질문을 만든다는 것은 이게 예습의 과정이죠. 문제의식은 본격적인 책 읽기 활동을 이 목적 지향적인 활동이 되도록 만들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책을 읽는 구체적인 목적이 생겨서 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구체적인 목적이 생겨서 더 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책을 읽는 도중에 내가 문제의식으로 삼았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체크를 해둘 수도 있고 훨씬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책 읽기 방법이나 우리가 평소에 늘 강조하는 예습이나 다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이 자녀가 자꾸 집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네, 대체로 우리 집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별히 집 밖에 나가겠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가 많은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걸 부모님이 한번 알고 집 분위기를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가지 말아도 하지 말고 또 늘 나갔으면 있어도 안 되고 적절하게 기분 전환 겸으로 한 번씩 나가는 것은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 공부반 집안에서 안정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